이래가지고 예고편은 분명히 장대한 블랙버스터였거든. 근데 본방을 보니까 예고편에 나온 내용이 없어. 없죠, 예. 없어. 막상 미국에 가서 한 걸 보니까 미국에 대한 열정과 존경이 어우러지는 멜로드라마가 돼버렸네. 이게 미묘하게 돌아가는 판이다 지금. 누가 저 윤석열 좀 말려줘야 된다. 미국에 대한 의존, 짝사랑, 존경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대한민국이 지금 외로운 처지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 지정학의 파도에 흔들리는 홀로선 깃대 같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상회담 이후로 이상하게 한반도 정세가 조금 뭔가 좀 미묘하게 돌아가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확장 억제 허와실. 네, 허와실이지. 알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충돌은 왜 일어나는가? 네. 폰 클라우제비치가 전쟁론에서 이야기한 전쟁의 세 가지 이유. 이걸 예. 전쟁의 삼위일체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네.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네. 첫째는 뭐냐? 원초적 적개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으로 들끓어야 돼. 근데 지도자만 들끓는 게 아니야. 국민이 들끓어야 돼. 네.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잘 보면은 이 독일 민족주의의 그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거의 미친다고. 이러면서 의도적인 적개심 조장이 일어나고 그 의지와 의지가 이제 그 임계치를 넘어서는 거죠. 네. 뭔가 적개심과 원초적 증오심, 그 다음에 전쟁 의지가 들끓어 오르러야 된다. 이게 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네. 정신적이네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도박을 감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쟁이란 건 아무리 감정만 갖고 치룬다 하지만 결과가 불확실한 거거든요. 네. 지는 전쟁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아하. 다 이긴다고 생각하지 누가 진다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건 뭔가 계산착오고 실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용기. 세 번째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익이 있어야 돼.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든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든가 영토를 점령한다거나 무언가 합리적으로 귀결되는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리품이 필요한 거예요. 예. 원초적 적개심, 도박을 감행하려는 의지, 의지. 합리적 이익에 이익. 대한 기대. 네.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져도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제비치가 뜻밖의 개념을 내놓습니다. 전쟁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군사 천재라 그래요. 네. 군사 천재라는 거는 지극히 혼란스러운 전쟁의 와중에서도 일관되게 자기의 목표를 직시하고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배포, 일관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군사 천재라는 말로 했는데 전쟁 양상은 이것도 클라우제비치가 제시한 개념이지만 안개와 마찰이라 그랬어요. 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마찰이 발생하겠죠. 또 안개라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정신 차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우리 처세에도 적용되는 겁니다만은 별하별 주변에서 혼란스럽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많아도 그래도 나의 초심, 나의 의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전쟁 시에는 군사 지도자가 발휘해야 될 천재의 덕목이 되는 예. 거예요. 천재의 덕목.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은 일어나는 건데 가끔 이런 면에서 어떤 그 전쟁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지다가 이제 대참극, 실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선승구전이라고 뛰어난 군사 지도자, 이 네. 군사 천재들은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네. 선승. 네. 그 다음에 구전. 예. 싸운다. 싸운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합리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내가 판을 짜는 거예요. 네. 근데 상대방이 판원 짜내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도하지 못하는 거야.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 당하는 거야. 이런 장군들은 잘해야 무승부야. 그렇겠네요. 대부분 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한반도 문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북한의 핵무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공포에 절어가지고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한다. 이런 대응 전략은 대부분 잘해야 현상 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주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을 짤 수 있느냐 우리가. 네. 우리 정부의 그 인식 체계를 보면은 그걸 우리가 스스로 뭐 하나 결기 있게 본다기보다는 미국이 해준다는데 이렇게 의존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차피 할 일이 없어요.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해서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동맹에 대한 어떤 관리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뭘 주도해보고 미국이 조금만 도와줘라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하시면 우리가 거기 의존하고 따라가겠다. 이게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유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 안보는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신봉하는 가치입니다. 이스라엘에 미군이 한 명도 없잖아. 그리고 동맹은 휴지 조각이라는 거 아니야. 철저한 자주국방이죠. 네. 철저하게 자주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 미군이 여기 와서 성조기를 우리 땅에서 피날리는 거는 모욕이라고 보는 거야.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미군 부대가 없어. 동맹의 원칙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원칙을 네. 확보해야 하는데 주변에 3억의 중동 인구에 포위된 700만의 이스라엘이 그걸 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자주냐 동맹이냐 이거 참 뭐 소모적 논쟁이긴 하지만은 항상 동맹을 강조하면은 그것의 균형추로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반드시 마련해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일에 대한 짝사랑 멜로드라마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면 점점 중독돼가는 거죠. 예. 이제 스스로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력해지면서 이제 의존 중독증만 키워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동맹론자들의 아주 깊은 불치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제가 유심히 보는데 뭐냐면은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말 못하잖아. 미국에 대한 의존, 짝사랑, 뭐 존경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당연히 국가가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될 국가 이익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져가는. 예. 희미해져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멜로드라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의 최대 비극은 분명히 예고편은 초대형 블록버스터였다고. 나토를 뛰어넘는 네. 한국형 핵공유가 합의될 거다. 네. 파이브 아이즈를 버금가는 네. 사이버 정보 동맹이 체결될 거다. 네. 이게 언론에 전부 그 머리 기사로 나온 예고편들 아닙니까? 네. 이래서 이렇게 큰 그 찬란한 어떤 거대한 목표가 예고편에 나왔고 굉장히 장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안보실장이 잘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러시아 건드립니다. 중국에 대해 가지고 대만 해협 문제에 아주 그 신경줄을 건드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으로 건드리고 네. 미국하고 단순히 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적들을 한번 손봐주는 이런 식의 어떤 또 행동이 수반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네.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저 열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온갖 퍼포먼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일본을 먼저 작은 형님을 먼저 극진하게 다룬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으로 가는 일어나고 배치되는 하나의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확장 억제와 정보 동맹이라는 거대한 목표까지 돼가지고 국민들 기대치를 걷잡을 수 없이 최대치로 올려놓은 거죠. 그랬었죠. 이래가지고 예고편은 분명히 장대한 블랙버스터였거든. 근데 본방을 보니까 예고편에 나온 내용이 없어. 없죠, 예. 없어. 정보동맹 이거 온데간데 없고 예. 확장 억제가 핵공유가 아니라는 걸 지금 미국이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고 네. 극기야는 존 볼튼 지금은 뭐 야인이 됐지만 바로 오늘 쏟아봤어요. 저기 한국형 그 저 뭐 핵공유라고 뭐 떠들고 뭐 확장 억제라고 떠드는데 저거 다 엉터리다. 전술핵을 배치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무슨 뭐 확장 억제냐 이러면서 떠들고는 이 노인네 내가 참 못 살겠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고편은 블랙버스터인데 막상 미국에 가서 한 걸 보니까 미국에 대한 열정과 존경이 어우러지는 멜로드라마가 돼버렸네. 그래서 이 간극이 이번에 엄청나게 생겨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용두사미가 됐는데 다시 처음 얘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런 미국에서의 합의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됐는가? 네.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예. 돼야 되냐면은 확장
확장 억제력의 실체가 북한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이 공포와 압박을 느껴야 되고 그걸 갖고 절치부심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북한의 청년 단체들이 보복 다짐 대회, 결의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미 정상 화형식을 했어요. 바로 이거. 클라우제비치가 얘기한 전쟁의 제1원칙, 집단적인 원초적 증오. 예. 이거를 이제 그 형성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저건 빈 껍데기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성명이 어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니들의 확장 억제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건데 우리를 모욕한 결과는 되갚아주겠어.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의 여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큰 도박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전쟁을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큰 전쟁 얘기지 작은 충돌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사실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하느냐?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거죠. 오히려 안개 속으로 들어가나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더 불확실해진 거는 이제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의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현관보 한 포 드시죠. 언제 마셔도 향이 참 진합니다. 전 집에서도 자주 먹어요. 100세 시대 평생을 써야 하는 관절, 녹슨 관절과 무뎌진 연골의 통증까지 이 모든 증상이 저절로 나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이 든 관절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절 건강 기능식품 평관보. 프리미엄 평관보로 노후화된 관절 편안하게 한번 관리해 보십시오. JW 중해제약에서 엄선한 관절에 좋은 성분들로 인체 적용 시험에서 연골의 마모도와 염증의 수치까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인정한 거죠. 맞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한 MSN과 NAG,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젖산 칼륨을 비롯해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녹용 등 연골 재생을 돕는 부원료만 총 30종이 배합된 현관보로 고령화 시대의 관절과 연골,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 보세요. 자, 이번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5월에 우리 귀하신 어른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효도 선물로 최고입니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현관보를 구입하시면 아예 본품 한 상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드리던 사은품까지 싹 챙겨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이벤트 참여는 포털 검색창에 편관보를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편관보. 저번에 그 글로벌 타임즈에서 윤 대통령이 불장난하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섬뜩한 경고도 나왔지만은 지식인들이 일단 일어서고 있는데 자꾸 한국을 적으로 대하고 싶어하는 네. 이런 어떤 집단 감정들이 조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제 말이 조금 문제인데 이렇게 했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시하지만 않는다면 중국과 무역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이거 앞뒤가 완전히 바뀐 말 같은데요. 중국이 우리를 언제 적대시 했나? 근데 적대감으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확대 해석인데.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점잖게 나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에 가서 내가 환대받은 거 중국 봤지. 우리를 적으로 만들지만 알면 돼. 그런데 아니 언제 중국이 적대시 했나? 아니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 찾아가 손 내밀고 그랬죠. 우리 정재호 주중대사한테 신용장 그거 주고 예. 최근에 다 벌어진 일이거든. 네. 그런데 감히 나를 적으로 만들지 마. 이거는 미국이 할 얘기지 한국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가지고 멜로드라마를 찍고 다시 한국에 오니까 다시 블록버스터로 돌아간 거야.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천재 그거는 현대로 말하자면 군의 최고사령관 즉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덕목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건드린다? 그리고 무역 문제를 풀겠다. 무역 문제야 뭐 박시동 PD가 그 뉴스공장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풀어주고 할 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중요한 거야. 우리를 적대시하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이거는 무언가 좀 윤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사고에 빠져 있구나. 네. 지금 전쟁 지도자의 멘탈로 가고 있구나. 여차하면은 다 내가 압수수색 해버릴 거야. 이제 미국 형님이 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한국 대통령이 난 아니다. 이미 그분의 오른편의 선존재다. 내가 이제 그
그 정상회담 해설을 할 때 윤 대통령 멘탈을 많이 해석해 준 게 뭐냐면은 미국에 가서 의회에서 연설하고 국빈 만찬을 하고 이런 퍼포먼스는 그분의 오른편에 섬으로써 내가 신분 상승이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아하. 신분 상승의 어떤 그 경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극진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에도 저렇게 화를 내고 레이디 가가 갖고 뭐 블랙핑크를 가지고 안보실장을 날리고 뭐냐면 감히 니들이 그분을 불편하게 했어? 이거 갖고 다 날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극진한 존경심과 그분의 오른편에 섬으로써 본인이 이제 신분 상승이 된다고 느끼는 이제 세계적 지도자가 됐다고 스스로 자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나도 컸다 이거지. 아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가지고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말이 막 나오는 이유가 아니 물론 중국도 잘못했어요. 어떻게 한국 그 대통령한테 그래 불용 뭐야 뭔 회? 입에 담기도 뭐 참 어려운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중국도 격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거든. 근데 그 일단은 선제 공격은 우리가 먼저 했다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럼 막말을 하는 중국도 문제라 그러지만 사실은 대만 해협 문제를 양안 문제를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 남북한 문제로 봤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중국의 신경줄을 건드려 놓은 거거든요. 수교 이후로 늘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켜져 왔던 레드라인인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겠다는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아닙니다. 남북한이건 한중간이건 뭐 대규모 경제보복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진행 중이냐? 하나의 어떤 큰 충돌이 있기 전에 전쟁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전에 일종의 버퍼링, 조건 만들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적대감 경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적대감 경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평평한 세계에 장벽이 세워지고 그 장벽 너머에 내가 상종하지 못할 타자가 존재한다. 결국 경계선 만들기. 그래서 배제와 경계 세계가 굴축이 되는 건데 이게 신냉전이라고도 하는 건데 거침이 없이 폭주한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칼럼이 중국을 실컷 욕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윤 대통령의 과속도 문제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게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아니 보수 우파의 아주 정통을 대변한다는 김대중 칼럼이 그렇게 나왔어요. 국민 공감으로 가야지 너 혼자 폭주하면 이거 조금 문제다. 오히려 조선일보가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주가 왜 나오냐면은 일종의 어떤 출세주의, 신분 상승 그걸 통해서 컸다. 충돌을 감수하겠다는. 그다음에 여차하면 적으로 대하겠다는 이런 게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얼핏 비춰진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 내에서 친한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5만원 이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우리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우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의 맞춤형 리모델링 마이보험 체크. 저는 기시다 총리가 6일 7일경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왜 저렇게 빨리 방한하지? 윤 대통령 일본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면은 이제 도하 언론에서의 관측이 와서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해야 할 거다. 물론 논의하겠지. 그러나 더 심탄해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대통령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기시다로서는 이게 좀 불안하다고. 사실은 그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 당국 간의 그 채널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경로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과 일본 간에 여러분들이 뭐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뭐 완전히 냉전적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나 오히려 외교 경제가 더 긴밀해져 가고 있어요. 네. 중국 일본 간에. 네. 일본이 이야기하는 인도 태평양은 하나의 지역 질서를 일본이 주도한다. 이런 면에서 어떤 일본의 야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이렇게 영향권을 확대해 나가는 거지 지금 중국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근데 한국 대통령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불안해. 아하. 한국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이면에는 사실은 한국 대통령의 지나친 폭주도 아하. 이것도 좀 스텝이 안 맞는다는 것도 난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 당장 중국하고 뭔가 파국을 감수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 군사력이 뭐 있습니까? 네. 공격 미사일 한 발도 없잖아. 그 끽해봤자 지대함 미사일 200km 나가는 거. 네. 그 뭐 1, 2식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거 좀 있고 그 너절너절한 위력도 약한 어떤 그 미사일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상륙부대가 뭐 별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잔뜩 갖고 있는 거는 뭐 저기 요격 미사일이나 어떤 해상 초격이나 이지스함 같은 건데 예. 이런 것들은 어떤 주변 해역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은 어떤 피를 흘리는 지상전, 상륙전 또는 어떤 그 중국의 연안 도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대만 해협에 개입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네네. 그걸 앞으로 갖춰 나가겠다. 앞으로 구비하겠다. 이게 작년 12월에 통과된 국가안전보장 전략이고 그걸 하려면 앞으로 방위비를 2배로 늘려야 돼요. 네. 지금 50조를 100조로. 그래서 GDP 2% 수준으로 늘려야 돼. 그런데 일본이 돈이 어디 있어? 한꺼번에 50조란 재정을 어디서 마련해? 네. 1년에 50조를. 네. 저 빚이 많은 나라가.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그 고속도로에 그 할증료라는 걸 새로 제대로 마련해가지고 예. 단거리에 이렇게 가는 건 표시가 나는데 장거리 고속도로 뛰니까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 살짝 묻어 들어가서 증세를 해가지고 방위비 1년에 50조 그걸 마련하려는데 이게 충격이 너무 크니까 지금 조금씩 가고 있다고. 네. 국민들이 세금 많이 걷는다 그러면 이거 환장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저 오리털을 아프지 않게 뽑아내는 거지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별의별 장꾀를 다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50조 증액분을 지금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선언적으로는 일본이 대단해 보이는데 네.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예. 목표치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내가 보기엔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게 있다고 믿고 한국이야 뭐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 뭐 탄도 미사일 이미 1000발이 넘고 네. 우리야 공격 전력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은 너무 과신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해 보인 거예요. 아. 일본은 온갖 장꾀를 다 부려가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지 무슨 조폭 양아치처럼 이렇게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이 저 증오심이 끌어오르고 적대심이 끌어오르고 북한이 저러고 그러면 이 총체적으로 지금 한반도 주변의 국제 질서 주변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해졌잖아요. 네. 지금 일본으로서는 이거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인태 전략의 그 전략적인 속도와 속내,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 범위를 뛰어넘고 있는 윤석열의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하. 윤석열 대통령의 모험주의적 기질이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한미일 3국 협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의 저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봅니다. 치밀한 전략급 국가들 사이에서 모험주의적 돈키호테 같은 애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한미일 3국 협력에서 군사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책의 상호 운용성입니다. 네.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비슷하게 속도 조절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군사적 상호 운용성이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문화적 상호 운용성. 네. 그런데 지금 정책이 한미일 간에 다 조율돼 있지가 않아요. 네. 지금 굉장히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대통령의 폭주가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네. 이러면은 오히려 삼국 협력이 안 되겠죠. 예. 일본이 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 민감해졌느냐? 이건 2012년에 센카쿠 다오디다오 사태가 결정적이었다고. 네. 그때 일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아,
앞으로 저렇게 거칠어진 중국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를 끝장내자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갸오디디아오 그 센카쿠에 와서 물대포 쌓는 걸 봤거든. 네. 그래가지고 일본이 대응을 했잖아. 중국이 무단 침범했다고 선장을 잡아가둔 거 아니야. 예. 납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어? 히토류 수출을 봉쇄해버린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 나서 그 중국 선장을 풀어줬잖아. 예. 그 고이즈미 총리가 아주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네. 그때가 일본의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아하. 이렇게 부쩍 커지고 거칠어진 중국하고 앞으로 일본이 같이 갈 수는 없다. 네. 그때부터 2007년에 표방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베가 트럼프의 푸드를 자처했던 겁니다. 네. 그건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야. 그런데 한국이 최근에 중국하고 영토 분쟁한 적 있습니까? 저 일본 같이 물대포 쏘고 충돌한 일이 있나? 어업 분쟁 겪은 적 있나? 아하. 우리는 없거든 그런 게. 네. 그 일본이 중국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어. 네. 그래서 일본하고는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일본하고 같아진다.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간다. 이런 뜻이 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적대적으로 아무 일 없이 감정만 쌓이는 거지. 이게 이제 황당한 일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일본이 그걸 못마땅해 하는. 네. 용산의 이 지금 정신 상태가 되게 위험해요. 네. 이거 약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중국이 이여도를 자국 내 편입했다고 발표를 한다든가 그 동경 124도 있어. 한중 예. 중간선 네. 그 서해에 거의 있는 거기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중간선을 침범해서 군인들이 와서 뭐 군사훈련을 한다거나 예. 아니 뭐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가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도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어째 이렇게 이럴 수 있냐 말이지. 이럴 수 있거든. 네. 그리고 2016년에 잠깐 그럴 뻔한 일이 있었어. 사드 배치로. 근데 그거 외에는 지금 그 한중간에 아무 일 없거든. 그러는데 이제 탈중국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부용지회라고 네. 막말이 나오고 갑자기 양아치 한 명이 칼 들고 설치해버리는 게 되니까 주변이 다 놀래버려요. 이게. 네. 이렇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 미시적 영역에서 재래식 충돌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미묘하게 돌아가는 판이다 지금. 누가 저 윤석열 좀 말려줘야 된다. 요런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윤석열이 믿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건 뭐죠? 미국에서 센 거 얻어왔다는 거지. 확장 억지력. 네. 그거 개털이요. 그걸 모르는 거야. 핵잠수함 얘기를 하는데 예. 핵잠수함이 기항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건 원래 비밀리에 다니는 그 전략 자산인데 예. 핵잠수함은 전술핵이 없어요 현재. 네. 탑재돼 있질 않아요. 네. 그 트럼프가 원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수중 발사 SLBM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네. 바이든이 예산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갖고 있는 게 히로시마에 투하된 거에 수백 배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인데 네. 이거는 위력이 너무 강해서 역설적으로 써먹을 수 없는 무기라고. 네. 그런 게 한반도에서 한 발 떨어져 봐요. 뭐 서울 평양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초토화예요. 네. 아마겟돈이라고. 예. 그래서 트럼프가 SLBM 작은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하던 터에 바이든이 그걸 싹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 잠수함에 우리가 기대하는 확장 억지력은 없어요. 전술핵 탄두가 있냐고. 네. 그러면 폭격기가 싣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괌에는 핵 저장 시설이 없고 핵 인가된 특수 요원이 없기 때문에 괌에서 오는 B-1B 네.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거 B-52 네. 이거 핵도발 코드가 제거돼 있어. 그리고 어차피 괌에서 날라오는 건 없어. 그럼 미 본토에서 그걸 싣고 와? 그 먼 거리를? 그 오는 동안에 뭐 전쟁 다 끝나지 그래. 전략 폭격기가 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가 않은 게 스텔스기도 아니라고. 네.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다 탐지한다고. 네. 그 다음에 무슨 핵전쟁을 요즘은 멀리서 미사일로 안 쏘고 그래. 중력 핵폭탄을 날아와서 떨어뜨려? 그게 2차 대전 방식이지. 그런 네. 핵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미국이 본토에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북극 항로로 오면은 중국 러시아 그 영공을 통과한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돼.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전술 핵탄두가 없습니다 현재. 예. 그럼 뭐 그런 얘기 하실 거야. 무슨 소리야? 미국의 차세대 핵폭격기 개발하고 있어. B-21. 그러는데 B-21은 아직 개발이 안 끝났어. 빨라야 2026년 초도 배치.
끝이야. 그런데 미 국방부의 폭격기에 의한 전쟁 계획은 그렇게 무게를 두질 않아요.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일단 실물이 없어. 그럼 폭격기라는 게 이게 참 허망한 거라고. 네. 그 다음에 저 핵잠수함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존 볼튼 같은 사람도 틀린 말은 아닌 게 한국에 전술 핵무기 안 갖다 놓는 이상 그 확장 억지력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확장 억제 그 협의체도 만들었고 핵 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기마다 차관보끼리 1년에 4번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다. 우리 발언권이 세졌다. 요게 합의 내용 아닙니까? 네. 그거는 본질이 아니요. 전쟁을 계획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핵심 주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방법론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번째는 그 수단, 즉 핵탄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야. 차관보가 만나서 회의하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에는 이런 계획이 없어. 네. 전부 재래식 전쟁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핵전쟁을 가정으로 해서 수립된 건 한미 간에 현재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이 준비돼서 이 요구를 충족하는 거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는 일이에요. 아직까지 얻은 게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수단이 구비되고 작동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더라고. 언제는 협의 안 했냐고. 확장 억제 정책 회의가 있고 협의체가 있어.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있으면 이제 보수 우파들 사이에서 이것 갖고 충족이 안 된다, 핵무장하자, 이 얘기 1년 지나면 또 나오게 돼 있어. 네. 그런데 뭘 믿고 지금 윤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일본을 추월해서 쭉 앞서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외로운 처지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 지정학의 파도에 흔들리는 홀로선 깃대 같다. 미국한테 립서비스 잔뜩 받았다고 심리적 위안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로워졌다. 무척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이제 미국으로부터 큰 센 거 얻어왔다고 잔뜩 어깨에 힘들어갔는데 미시적 영역에서 안보를,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데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의원님 산삼수백 한 잔 드시죠. 아, 좋습니다. 항상 나를 일깨우는 산삼 없이는 못 살아 이제. 의원님, 산삼순백에서 새로 네. 출시한 신제품 산삼 시대. 포장 포장이 디자인이 예쁘죠? 좋아요. 예. 이게 산삼에 약간 도라지 향 같은 맛이 나는 게 이거 여성들한테 틀림없이 좋은 거예요. 이 맛이 여성스러워.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함양 지리산자락 7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순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 이게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도 없이 순전히 자연의 힘으로 키운 겁니다. 맞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출시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 시대. 그렇습니다. 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으로 담았습니다. 도라지 향이 나요. 아, 정확하셨어요. 100% 국산 천연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산삼 순백을 사시면 산삼시대를 무료로 드린답니다. 네,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많이 검색해 주시고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산삼 순백. 고개 숙인 자신 없는 남성들, 고민만 하고 계셔야 됩니까? 한번 고개 들면 절대 죽지 않는 남성 희망의 상징 코코메디. 코코메디. 포기했던 남성의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기운에 감퇴되는 욕구가 걱정이셨던 분들 모두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 지금 바로 회복해 보십시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다 받았어요? 네, 국내 특허는 물론 식약처 인증과 미국 FDA도 인정한 안전성 높은 코코메디는 남성의 기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떨어진 자신감을 한 번에 업시켜 드릴 겁니다. 하루 10분 코코메디를 써보신 분들은 끝까지 유지되는 단단함과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평소 전립선이나 말 못한 고민,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코코메디로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코코메디가 우리 뻥 뚫리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화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300분에 한해서 30만원 상당의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가격 할인까지 더해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또는 지금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코코메디. 지금 똑같은 문제가 경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14개월째 무역 적자에다가 지금 대중무역이 이렇게 팍팍 떨어지는 이 와중에도 그거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풀어줄 거야. 아니 뭡니까? 이거 미국 믿고 저라는 거거든. 내가 미국하고 미래 먹거리 그 신흥 핵심 기술 앞으로 식별한다고 협의도 해왔고 한미 간에 산업 대화해서 뭐 반도체 뭐 배터리 전기차 시간이 있으면 저절로 해결될 거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네. 그건 사실 얘기도 안 해봤다고 미국 네, 가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기의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인지 감수성, 이젠 핵 인지 감수성도 떨어져. 이게 거의 도치 상태의 멘탈인 거예요. 네. 전쟁을 함부로 논하지 마라. 네. 그거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자가 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국가를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위험에 던져놓은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용히 좀 해라. 이 전쟁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지도자의 품격이자 이 어떤 역사에 대한 겸손함이다. 그걸 저버리고 나면은 경을 칠 날이 온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 위험한 도박을 멈추도록 평화의 목소리를 내주실 때가 됐다. 네. 이게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 왜 저러나 의원님께서 쭉 분석해 보셨는데 결국에는 전쟁 지도자의 멘탈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속도와 내용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변국인 일본까지도 불안해할 정도다. 모험주의적인 저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주변까지도 동의 못할 정도다 라는 게 지금 염려가 됐고 아니 그러면은 왜 저렇게 과속하는가 믿는 구석이 도대체 뭔가라고 봤을 때 굳이 꺼내놓은 것은 확장 억지력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예. 나 큰형님한테 인정받았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네. 이거죠. 근데 확장 억지력도 보니까 핵잠수함이 들어온다. 거기에 핵탄도 SLBM용으로 실리지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원비라든지 투발 방식은 투발 코드도 없고 전술핵이 없어요. 예, 전술핵이고 없어요. 없고 세폭격기는 아직 멀었고요. 실제적으로 핵 확산, 핵 억지력과 관련된 것은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러나 해서 겨우겨우 찾아본 거라고 해봐야 핵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데 협의체가 잘 굴러가려면 결국에는 작전, 교리, 수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없고 핵전쟁 수행 부대도 없습니다. 부대도 없고 수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봐도 저런 과속과 폭주에 믿는 구석이 없는데 결국에는 허상과 망상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스스로 전쟁 지도자인 척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하도 그 시절이 수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탈 멘탈 분석을 한번 해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